권필의 소설 주승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생이라는 선비와 배도, 선화 두 여인 간의 삼각관계를 다룬 애정소설이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죠? 삼각 연애를 중심으로 남성의 탐욕과 이기적인 사유, 이기적인 생각, 여성의 선천적인 애욕과 질투심을 그린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흥미진진이네요. 거의 뭐 막장? 뭐 이럴 것 같은 느낌도 있지 않아요? 설명만 보면. 자, 모든 인물들이 불우한 상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다면 비극적 결말이네.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서 인간이 그 왜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슬픔을 서정시로 표현하고 있다. 고전소설에는요, 소설 속에 시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하지만 몰락한 양반층으로서 현실 세계의 모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주생의 적극적인 모습이나 주생과의 사랑이 자신의 신분 상승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배도의 행동 속에는 진보적인 시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복한 결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모든 고전소설이 다 행복한 결말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주생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언해피 엔딩입니다. 나는 행복한 결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이겠죠. 주면은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죠? 중국이에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촉주에 사는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우리가 흔히 제자가인 그러죠. 과거에 매번 낙방하였다. 잠깐 just a moment. 글재주가 어려서부터 뛰어나면 거의 천재적 성격인데, 과거에 매번 낙방했다면은 이건 글재주 때문에 낙방한 건 아닐 것 같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다른 이유가. 그렇다면 요거는 조금 별로 사회적 배경을 긍정으로 다룬다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자 벼슬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장사를 하면서 강호를 유람하며 떠든다. 잠깐,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하겠다라고 벼슬자리를 추구하는 건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이에요. 그죠? 신분이 높단 말이야.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강호를 떠든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신분을 어떻게 한 거야?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생이라는 사람이 단지 신분에 연연하거나 관직에 연연하는 그런 전근대적 인물은 아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발단은요, 주생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친구,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중마고우라고 하죠. 배도라는 기녀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나요? 자, 기녀네요. 신부는 전당에서 우연히 만나 연정을 느끼고 동거를 한다. 결혼도 않고 동거부터 하나요? 하지만 주생은 배도가 드나드는 옆집 노승상댁 딸 선화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전개되기 시작하네요. 그죠?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자, 우연히 보게 되고 이에 반하여 연모를 품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네요. 주생이 문제네요. 그죠? 배도의 소개로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아 승상댁 아들 구경에게, 구경은 선화의 동생이군요. 그를 가르치게 된다. 자, 그를 가르치는 것은, 이걸 주생이 콜한 이유는 누구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렇지, 선화한테 가까이 가려고. 자연스럽게 선화를 만날 기회를 잡게 되고, 선화의 부모 몰래, 잠깐 뭐라고요? 자유연애네요. 그죠? 자유연애. 자, 금기 위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부모 몰래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선화라는 인물도 부모님이라든가 가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랑, only love, only lo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경을 가르친 지 얼마 안 돼요. 구경이 병들어 죽자. 이런 구경이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선화와 만날 수 있는 기회, 어떤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주생과 선화는 만나지 못하게 되어 이별하게 된다. 이에 선화는 상사병에 걸려 눕는다.
배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아하 자기가 뒤통수 맞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치? 비극적 사랑을 간직한 채 주생에게 선아와 결혼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인정할 건 인정하네요. 그죠? 죽는다. 그럼 제일 불쌍한 건 누구야? 솔직히 배도 아닌가? 자, 시리에 빠진 주생은 인생 무상을 느끼며 배도를 묻고 왜 방랑을 해? 야, 선아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명분이 없잖아. 만날 수 있는. 외가의 장씨를 찾아간다. 그간의 사연을 안 장씨가 조력자군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노승상 댁에 사람을 보내어 주생과 선아의 혼인을 주선하여 혼인 날짜를 잡게 된다. 와우, 그럼 이거 해피엔딩이네. 주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랑이잖아. 선아는 더 이상 문제 삼을 만한 게 없죠. 결말, 혼사를 앞둔 몇 달 앞둔 어느 날 외적이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휙 하고 들어오네. 여기서 그죠?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와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한대. 이거 임진왜란 아니잖아. 그죠? 정유재란인가? 어쨌든 간에 주생도 명나라 군사로 조선에 오게 되고 선아와는 소식이 영영 끊긴 채 병이 들어 종군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객사에서 머문다. 그러면 조선으로 명나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네요. 이렇게 결말을 맺으면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역사적 사실에도 아니죠.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두둥. 객사에서 지은이가 주생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바로 끝나요. 이거 무슨 구성이야? 액자형 구성이죠. 액자형 구성이면서 내가 주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라니까. 이거 구라뻥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개연성 또는 사실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요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액자형 구성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문소설이고요. 애정소설이고 전기소설이고 액자소설이다. 이제 한문소설이다 보니까 번역을 하겠죠. 우리는요. 번역에서 한글로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번역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본문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릴 건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끊어 올릴게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5단계로요. 자, 올릴 건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내가 본 모의고사와 텍스트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해 주기 바라요. 이거는 참고한 텍스트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 애정소설이라는 건 삼각관계죠. 자, 그 다음에 액자형 구성은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내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 외화는 그렇죠. 나가 주생에게 이야기를 들은 형태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과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작품 전체 속에서 끄집어내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일단은 인물의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인물의 성격과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생이라는 선비와 배도, 선화 두 여인 간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통속적인 아주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애정, 러브스토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주생, 배도, 선아는 가슴 아픈 애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운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인물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제포기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격을 이어받으면서도 후대 이후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나 과거 시험을 청산하고 천한 직업인 상업으로 투신하여 떠돌아다니는 주생의 모습은 17세기에 시작된 조선 후기적 특징을 살필 수가 있다. 또한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주생과 사랑을 나누는 선화의 모습, 즉 금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연애를 나눈다는 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질투를 본격적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이런 것들은 진보적인 시대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물의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비의 신분이죠. 그렇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 장사꾼이 된다는 점에서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배도를 만나서 배도하고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화를 만나서 선화하고 연인이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본다면, 몰락한 양반층으로서 현실 세계의 모순을 적극적인 의지로 이겨내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주생의 이러한 성격을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중세적 관습에서 벗어난 근대적 인간상이다. 인간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다. 기존 영웅소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배도예요. 배도는요, 가문의 몰락으로 기생이 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인물이고요. 그 자기 자신이 신분 상승을 소망한다는 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주생과 같은 맥락이죠. 신분 상승과 관련해서 민중의 소망을 드러낸다는 점. 이러한 점은 춘향전의 춘향과 비교 가능한 인물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선화예요. 선화는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노승상의 딸로 국생이 된다. 미안. 동생 구경의 선생인 주생을 사랑하게 된다. 주생과 배도의 관계를 눈치채고 질투심을 갖지만 질투나 원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배도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의 인물이다. 쉽게 얘기해서 주생과 금기를 위반한 사랑을 소망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선화는 그냥 오로지 뭐만 노리는 사람이야. 그렇죠, 사랑이죠. 중세적 관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생과 배도와 선화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주생과 배도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주생과 배도. 주생이 선화의 외모에 반해 배도와의 사랑의 맹세를 어겨요. 그러니까 먼저 인연을 맺은 건 둘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배도는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알고 괴로움에 죽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비극적 결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생과 선화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생 선화에게 사랑을 맹세하나 선화의 동생 구경의 죽음으로 선화의 집에서 떠나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둘이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관계의 어떤 근거가 생겨요. 그런데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서 조선의 파병이 되어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생과 배도가 깨지게 된 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생과 선화의 관계가 깨지고 파국에 이른 것은 인간과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운명이죠. 어떤 사회적 관계, 인간과 사회,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화하고 배도는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주생의 소지품 주머니에서 배도가 쓴 시를 발견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배도는 선화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선화가 쓴 시를 통해서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 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시는 소설 속에 시가 삽입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를 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에 배도와 주생과 배도의 만남 속에도 시가 나오고요. 주생과 선화의 만남 속에서도 시가 나오고요. 선화가 배도의 존재를, 배도가 선화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에도 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시가 나오고요. 선화하고 헤어지면서도 시가 나오고요. 중간에 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당시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소설, 산문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데는 조금 능력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신들의 익숙한 시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작품에서 안암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생에 대한 사랑과 배도에 대한 질투의 감정에 선화의 심리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래요. 자, 시 앞부분 잠깐 볼까요? 밤사이 선화는 기다리다 못해 주생의 방까지 갔다. 선화는 주생이 쓰던 단장 주머니를 풀어보았다. 그녀는 배도가 지은 시 두어폭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가 뿌듯이 치밀었고 질투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까맣게 지워버렸다. 그 밑에다가 안암이사 일자를 지어 푸른 비단에 써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나가버렸다. 그 사는 다음과 같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투심이 이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 제시로 드러나고 있죠. 시의 내용 보세요. 창밖에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그렇다면 이 창밖의 그림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주생이죠. 방금 내용으로 본다면요. 자,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시간의 경건에. 옥수수 대나무 소리 풍류 위로 요란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안에 가득한데. 네. 딱 끊어지죠. 그죠? 결국은 깊은 밤 고요는 뭐예요? 수심을 자네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수심이 매우 많다는 거죠. 이 많다는 것을 우수수 대나무 소리나 오동나무 그림자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심을 대비 멋있어하고 있죠. 그죠?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로운 밤 방탕한님은 소식조차 없으니. 왜 방탕한님이야? 그거는 뭐야? 배도를 만나러 가서 오지 않는 주생이죠. 그러니까 방탕한님이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뭐야? 원망이죠. 그리고 또 외로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외로움, 그리움이죠. 이 외로운 밤 방탕한님은 소식조차 없으니 어디서 논이느라 나마저 잊었는가. 이런 썩을 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아서라 생각 말자 잊으려 하나. 자, 질투와 원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죠. 멀리 있는 정 답답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 그렇지, 못 벗어났네. 행여나 시간을 헤아리며 앉아있네. 기다림이죠. 간절함이죠. 이렇게 시를 통해서 상황과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욕망을 바탕으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서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성상의 특징이에요. 이 작품은 명나라 군사로 참전한 주생을 만난 나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하는 형식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액자형 구성입니다. 자, 이 액자형 구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기다 제가 카드를 달겠습니다. 여기다 카드를 설정해 놓고 액자소설, 액자형 구성의 특징을 설명을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생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과 배도, 선화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한 사랑에 대한 것으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일단 외화, 나와 주생이 만나요. 근데 이 만남에 대한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암튼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화로 들어가죠. 내화에서는 첫 번째 사건, 주생과 배도가 혼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생과 선화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생이 배도를 배신한 거죠. 그리고 배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배도와 주생이란다. 주생과 선화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전쟁이 일어나서 명나라에 살고 있던 주생이 조선에 들어와 외와 싸우는 병사로 참전을 합니다. 그 바람에 주생과 선화가 이별을 하고 주생은 조선에서 병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외화로 나오면서 병이 든 주생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만남과 이별, 다시 만남과 이별, 이런 형태로 띄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생전의 문학사적 어이. 자, 요거는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생이에요. 주생은 선비의 신분을 버리고 장사꾼으로 나서죠. 즉 자신의 신분을 다운그레이드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시대의식, 실학정신이에요. 예고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도는요, 기생이죠. 기생이고요.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다.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라고 하는 점은 독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신분이 업되기를 바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욕망을 긍정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꺼려하지 않는다.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과 다른 독특한 형태. 또한 배경은 자 주생이 살던 명나라가 외가 조선으로 침입하자 이제는 뭐야? 참전하는, 도와주는 거죠. 원군하는 거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 명나라로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상당히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은 후대 소설의 배경 설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라고 본다면 주생전은 배도라고 하는 전대소설의 특징과 주생과 그 다음에 배경 설정이라고 하는 후대 소설의 특징을 잘 믹싱이 된 그런 형태예요. 결국 전대 소설과 후대 소설의 교량, 다리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필의 소설 주생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